네, 180강 주제. 오늘은 이 공공재개발 관련돼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 근래 뜨거운 이슈로 회자되고 있고, 이 공공재개발 및 재개발,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포함해서 또 여기에 더해서 역세권 개발이 있지요. 역세권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어디요?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거평타운 몇 층? 2층. 거평타운 2층. 전화 022638에 3956, 022638에 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요, 1대1 개별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세금, 경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토지뿐만 아니라 상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투자의 이슈 충분히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것들 내려놓으시고 또 품어가시고 해서 성공 투자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은요, 이 사업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정체된, 그리고 신규 예정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해서요, 대해서 공공시행자가 이제 참여를 하죠. 공공시행자는 어디예요? SH나 LH. 물론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도 있지만은 내부 마찰 때문에 서로 주도권 싸움을 다투다가 정체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래서 이 공공성 요건을 강화해서 이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 내의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을 보게 되면은 단독으로 내지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거기다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엔드입니다. 엔드. 오화가 아니고 엔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단독으로 LH나 SH가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그건 공동으로 어떻게 해요? LH나 SH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 요건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해서 바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공공 또는 공동 시행 방식은 먼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와 그리고 LH 내지는 SH가 되겠죠. 여기에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약정을 체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를 통해서 이주 철거, 준공,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정비업체가 먼저 정비업체가 정해져서 전문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착착착 진행이 돼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잖아요. 시공사 선정이 되면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그 시공사 선정이 되고, 시공사 선정이 된 다음에 또 사업이 진행해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이제 일반 분양을 시행하죠. 일반 분양을 시행해서 분양 대금과 분양 시행을 하고 분양 대금을 받아서 이제 수익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뭐다? 자금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자금을 어디서? 기금을 대출을 받아요. 어디에서요? LH 신용보강을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저리로 융자를 받으니까 사업성이 개선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 단축, 그리고 인허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이제 그 혜택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공공 또는 공동 시행 방식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일반 분양까지 마무리를 하고 준공 입주,
준공 입주 그리고 청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완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사업 혜택이 어떤 게 있는가? 사업 혜택이 어떤 게 있는가? 먼저 공공 재개발이 되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자, 지정이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은 네 가지의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는데 먼저 도시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를 완화해서 용도 지역 상향 내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줘요. 용적률 같은 경우 최대 120%까지도 가능하도록 요거는 단순히 지방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최대의 용적률의 12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200%의 용적률을 가지는데 국회법에는 250%죠. 여기에 120%. 그러면 300%까지도 어떻다? 2종의 경우에는 300%까지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용도 지역 상향이라는 것은 2종이나 일반 주거 지역을 어떻게 해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용도 지역 상향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부 체납을 완화하니까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 개선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단위 면적당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00평인 것과 200평인 것과 300평인 것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두 번째 사업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사업성. 어떻게? 자, 관리처분 시에 분담금을 확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가 정해져서 해서 시행을 했는데 미분양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성이 악화가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분담금이 조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분담금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겠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분상 적용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혜택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어떻게 해요? 제외를 해주겠다. 제외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성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겠죠. 거기다가 신속한 뭐예요? 인허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즉 도시계획 수권소위나 사업계획 통합심의를 통해서 뭐예요? 단축해주겠다. 통합심의를 해서 각각 하던 심의를 통합으로 하면은 그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기간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단축이 되니까 매우 좋고 나머지 이 자금 지원, 자, 돈 부족하지? 자, 돈을 꿔줄게. 사업비를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줄게. 지원을 사업비, 이주비 그리고 기반시설 국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네 가지의 큰 사업, 이 큰 지원을 통해서 사업성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혜택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 공공재개발로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 이 어떤 게 있냐면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은 현재 소유권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합원은 분담금 상승이 혹시라도 사업이 미분양이 발생해서 또 분담금이 상승될까 시공사의 압력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또 분담금이 늘어날까 하는 걱정에서 공공이 분담금 수준을 뭐예요? 보장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안심해도 되고 분담금 부담 능력이 없어 내벌림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이 공기업이 부족분을 대납을 해줘서 재정착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사업 추진 중에 내부 갈등이나 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이 직접 관리를 함으로 해서 투명한 이런 그 사업 관리를 하게 되고 중도금은 보통 60%죠. 60%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을 40%로 낮추겠다. 이 중도금 보통 조합원이라도요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제 나눠서 분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통 계약금 2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20%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되는데 이 중도금 60%를 4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조합원 입장에서는 혜택이 되죠. 또 세입자주 있죠. 세입자가 있는데 이 사업 착수에는 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재입주가 곤란하죠. 당연합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착 지원 범위를 이제 확대해주고 영세 상인들 생계의 걱정,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권 문제인데 이 영세 상인들은 바로 다시 재입주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데 국비 지원으로 대체 영업지를 이제 마련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입자도 또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만들어야겠다. 거기다가 신속한 사업 및 사업성 재고를 지원을 해주니까 사업 기간 보시면은 사업 기간이 10년 걸리던 것이 5년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던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부 체납 전제로 용적률 완화하던 것을 용적률 완화,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이 되고, 돈 없어? 그래, 돈 꿔줄게. 주택 토지 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해서 현재 1차가 8곳, 그리고 2차가 16곳이 현재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어서 24곳이 지정돼서 현재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 효과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도시 규제 완화에서 용도 지역 상향이 뭔가? 용도 지역 상향은 2종 주거를 3종으로 그리고 준주거 등으로 이제 상향을 하는 겁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서울의 경우 200%고요. 3종은 250%입니다. 보통 준주거는 400% 정도 되죠. 그러면 400%인데 이것을 상향을 해주게 되면은 2종 주거를 3종 주거로, 그러면 200%에서 250%로, 거기다가 내지는 250%가 400%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단위 평형당 토지 위에 건물을 넓게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용적률을 또 완화해 주는 겁니다. 자,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일부 초과하도록 어떻게 해요? 법적 상한, 요거는 국계법이라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하면은 서울은 200%지만은요 국계법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다. 250%의 법적 상한 용적률에 일부 초과하도록 거기다 20%를 또 얹어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300%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사업성이 좋죠. 200%가 300% 되면은 200평 짓는 것을 300평을 지을 수 있어요. 10,000평 지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20,000평 지을 수 있는 것을 30,000평을 50%를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다. 거기다가 기부 체납을 완화해 주는 것이죠. 기부 체납, 조금 아까 제 전장에서도 봤듯이 이 기부 체납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기부 체납 비율을 이제 완화시켜 주죠. 그래서 대신 증가되는 용적률이 있죠. 증가되는 용적률이 2분의 1을 공공임대로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로, 즉 200%에서 300%를 너 줬으니까 100% 줬으니까 거기에 50%, 즉 50%는 공공으로 기여하도록 기부 체납, 공공임대로. 그러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돼요? 250%의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공 재개발만 이제 많이들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워낙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공공 재개발이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민간 재개발의 장점 또한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공 재개발을 선호하기보다는요, 민간 재개발을 살펴보고 민간 재개발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그때 공공재개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자 방향이다. 이렇게 될 때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민간 재개발이다. 이 민간 재개발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 공공 재개발과 과연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 이제 정부에서는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여기는 뭐예요?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은 제외를 해서 안 하겠다. 그렇지만은요, 실제로 뭐예요? 허구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간접 적용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간접 적용이 될 수밖에. 왜? 허구 심사를 통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분담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지만은 공공이 부족분을 대납을 해줘요. 공공 분담금이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60%인데 40%로 낮춰주겠다. 여기는 뭐예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는 물론 공공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낫겠지만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서울 지역에 최소한 서울 지역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이상은요 민간 재개발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도 이 중도금이라든가 분담금 같은 경우 부담이 없는 이유가 시공사의 보증으로 실제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주변의 아파트의 시세가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의 완성에 따른 가격대가 상당 부분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나오면 뭐예요? 그야말로 당첨만 되면 로또 복권 당첨된다고 할 만큼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분상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민간 재개발에서는 이 브랜드 가치라든가 또 그 주거의 어떤 그 커뮤니티 시설들을 강화를 해서 공공이 하는 것보다 민간의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월등히 나은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요 아예 분담금 중도금 자체가 없어요.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재개발 지역 많은 지역 사업성이 괜찮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아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뚜껑이라 그러죠.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일반적으로 뭐 1,000여만 원 정도 나오는 이러한 그 조합원도 계약금, 중도금 걱정 마라. 마지막 잔금 때 전부 퉁 해가지고 해결해. 이런 지역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도금을 뭐 60에서 40% 이렇게 뭐 마치 뭐 동양아저씨 주는 것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 많은 지역들은 사업성이 굉장히 괜찮은 곳들이 대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해도 여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해야 됩니다. 민간 재개발 중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혜택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저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의 그 가치도 상당히 시세 차이가 클 것이다. 물론 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여기에는 꼼꼼히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 기간을 단축 10년이 5년으로 줄어드는 거죠. 2분의 1이 5년으로 줄어드는 것이 매우 크다.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그래서 40개월 걸리던 것이 18개월로 줄어든다. 사업비의 지원을 이제 허그 자금으로 주겠다. 이주비 지원 없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동의율이 추진위에서는 2분의 1, 조합 설립이 4분의 3인데 여기는 조합 설립 2분의 1, 공공 단독일 때는 3분의 2로 완화시켜서 이제 동의율을 낮춰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여기서 사업성이 제고되는 이런 그 지역들을 분석해 보면 민간 재개발 방식이 좋으냐, 공공 재개발 방식이 좋으냐 이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이 공공 재개발은 LH, SH가 참여하는 사업 방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전장에서 계속적으로 봤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용적률 법정 한도의 120%를 주겠다. 120% 바로 이것이죠. 이 120%가 중요하죠. 120% 법정 한도 요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여기 법정 한도의 120%. 서울시의 용적률이 아닙니다. 자, 불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해줘야 된다. 대신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예요. 이거 굉장히 크죠. 요거 크고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이것이 10년이 5년으로 단축되니까 매우 좋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권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수익 공유용 전세와 공공 임대로 공급. 이것은 좋은 혜택이 아니지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또 되니까 거래가 어려워요. 이것 또한 단점입니다. 그리고 21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계속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주택 분양권리 산정, 분양권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소급하겠다. 이것도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과연 공공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민간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이 물론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여기서 우리는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유효적절하고 타당한가 이것을 짚어내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가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것을 짚어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려면 더욱 확실한 즉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지 엉뚱하게 단순히 이론에만 치우치는 실무에만 치우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잘못 구하면은 어떻게 낭패를 당하는 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